지금 보시면 이제 마무리를 조금 이제 대시보드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대시보드와 제 대시보드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테마를 조금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필터를 좀 풀고 이 테마 및 레이아웃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가시면 테마와 레이아웃을 같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레이아웃 조정한다고 들어가서 그 대시보드의 크기 정도만 이제 좀 조정을 했었는데 이 테마 및 레이아웃 부분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테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검은 테마로 선택을 하면 이제 이 검은색에 맞춰서 차트의 색깔이라든가 뭐 텍스트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바꿔지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당 테마, 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가급적이면 이 브랜드의 색깔과 좀 맞는 색깔을 선택해서 이 대시보드 또는 이제 깔끔한 조금 보시기에 깔끔한 테마를 선택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테마 및 레이아웃 들어가서 보시면, 가장 밑에 쪽으로 좀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미지에서 테마 추출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테마 추출. 얘는 뭐냐면, 눌러보시면,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던가 또는 해당 이미지를 URL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이 테마를 자동으로 상성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활용 방법은 여러분들 브랜드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캡처 잡아서 컴퓨터에서 업로드하기로 넣으시면 그 브랜드 로고에 있는 색깔로 이 테마를 잘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그 브랜드에 있는 가급적이면 그 같이 따라가는 게 조금 더 회사에서 쓰실 때는 브랜드 색상을 반영해서 쓰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처를 그냥 단순하게 올리면 되는 거라서,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는 그냥 네이버 로그인으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방금 보셨던 이 이미지에서 테마 추출을 누르신 다음에 이 네이버에서 제가 로그인 버튼을 하나 캡처를 해서 이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했어요. 컴퓨터에서 업로드. 그래서 이거 캡처해서 저장해서 업로드한 거죠. 예, 해서 이렇게 하면은 테마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녹색을 반영한 이 테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선택하셔서 쓰시면 브랜드 로고와 조금 이제 잘 맞는 좀 이제 색깔이라든가 색상이 좀 잘 맞는 대시보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정도까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리를 조금 해봐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필수 기능인데요. 대시보드를 쓰면서 이제 좀 특수한 기능들도 있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조금씩 대시보드를 만들 때 그래도 이 기능은 필수적으로 좀 쓴다라는 기능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이제 얼렁뚱땅 우리는 날짜 같은 것들을 맞춤이나 뭐로 했다가 뭐 해당 월까지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컨트롤 추가에 보시면 컨트롤 추가해 보시면 날짜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들었던 대시보드 상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지금 요 트래픽 분석 요 대시보드 지금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날짜를 컨트롤할 수 있게 이 컨트롤 추가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컨트롤 추가.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 기간 컨트롤입니다. 기간 컨트롤이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인데 얘를 클릭하셔서 이 우측 상단부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게요. 클릭한 다음에 끌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기 모드에서 이쪽에 있는 이 보기 모드, 지금 편집 모드인 거고, 얘를 누르면 보기 모드로 바뀝니다. 사용자가 보는 화면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이 기간 선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의 기간,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건 여기서 시작이 선택하시는 거고 여기서 종료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시작일 종료일 다 선택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시작일, 종료일. 여기는 시작일, 여기는 종료일이죠.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까지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했는데, 방금 보시면 이 위쪽의 데이터가 지금 변하지 않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우리, 날짜를 바꿨는데, 이 위쪽 데이터들은 지금 안 변한 것 같아. 라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얘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컨트롤, 기본적으로 이 기간 컨트롤 넣으신 거, 얘는 아까 있었던 모든 차트에 자동 적용돼요. 하지만 뭐냐면, 적용이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얘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차트에서 날짜 맞출 때, 얘를 맞춤이라는 걸로, 내가 맞춤이라는 걸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얘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방금 본 것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 차트 만들 때, 지금 날짜가 어떻게 이 차트 만들 때 뭘 했었냐면 맞춤을 했었습니다. 맞춤을 해서 이번 달에 해당하는 날짜에 대한 것들만 이전 연도와 비교해줘라는 이 옵션을 걸어놨어요. 맞춤으로. 그래서 얘는 이 맞춤으로 해놓으면 이 차트가 같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야겠죠. 음, 만약에 얘를 상단부를 이번 달까지로 고정해서 우리가 보는 게 데이터 분석이나 대시보드에 맞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이거는 여기에 텍스트 같은 걸로 이제 넣어줘야겠죠. 여기 텍스트 같은 걸로 여기 넣어서 얘는 이번 달 며칠부터 이번 달 일자만 해당하는 데이터로 이 컨트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라든가 뭐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만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혼동이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쓸 때 기간 컨트롤 가장 많이 쓰는데 기간 컨트롤 쓸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점. 해당 차트를 맞춤으로 그 날짜를 조정해 놓으면 얘는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기간 컨트롤 날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거 헷갈리고 실수 가장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차트 보고서 얘 이제 만들고 나서 얘를 뭐 이제 보고서 수준으로 만들기, 페이지 수준으로 만들기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우리가 잠깐 가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페이지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습용으로 지금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 페이지를 이제 추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 눌러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좌측 상단부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의 이름을 잠깐 넣어볼게요. 1페이지는 뭐였냐면 페이지 이름 바꾸기 눌러서 페이지 이름을 바꾸기 눌러서 페이지 이름을 트래픽, 트래픽 대시보드. 그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얘를 이름 바꾸기 해서 예를 들면 뭐 행동 대시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지금 막 해볼게요. 행동 대시보드.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에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넣었었던 이 기간 컨트롤을 한 번만 조정하면 이 뒤에 있는 행동 대시보드가 됐던 전환 대시보드 또 만들 전환 대시보드가 됐던 한꺼번에 적용할 거냐 아니면 요 페이지만 적용할 거라는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입니다. 우클릭하시면 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고서 수준으로 만들기 있습니다. 보고서 수준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 수준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에서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모든 페이지 그러니까 이 해당 보고서에 있는 날짜가 다 변경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를 보고서 수준이 아니라 페이지 수준으로 만들기 이렇게 하면 해당 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만 날짜를 변경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나중에 이제 페이지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 컨트롤은 페이지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페이지들은 날짜가 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고 세 번째 갑니다.
테마 및 레이아웃은 방금 했습니다. 우리 봤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이 테마 및 레이아웃, 이 여기에 있는 이 메뉴를 가지고 테마나 레이아웃을 이제 꾸미고 변경할 수 있고 전체적인 우리 이 각 개별 차트에 대한 거 말고 개별 차트에 대한 거 말고 요런 기본적인 이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은 여기 와서 뭐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하나하나 해보진 않겠지만,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많이 조정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캔버스 크기 정도 바꾸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많이 실제 쓰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백 있음 없음 뭐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씩 바뀌죠.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풀로 차냐, 뭐 안 차냐, 뭐 이 차이인데, 이런 것들 뭐 하면서, 옵션 같은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테마나 레이아웃을 바꾸는 메뉴는 여기서 한다라는 거고, 뭐 각 차트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이 좁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차트 선택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차트를 선택했을 때 스타일로 나오지만,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안 나오는 거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죠. 테마, 레이아웃. 까먹으시면 안 된다. 나중에 헷갈린다. 보시면 되고, 요거, 뭐, 블랙 모드로 바꾸던, 여러 가지로 바꾸던 테마를 적당히 조정해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시각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좀 잘 보이는 형태의 테마를 적절히 쓰시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회사 로고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페이지는 우리 아까 봤었던 페이지 추가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얘는 기능만 좀 지금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페이지를 늘려서 붙일 수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우리 이제 페이지를 추가해서 행동 리포트랑 뭐 전환 그 대시보드랑 이런 거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라는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섹션이나 뭐 구분선이나 헤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페이지를 누르면 페이지가 추가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섹션을 누르면 이제 섹션에 대한 이제 이렇게 섹션을 눌러서 이렇게 섹션을 페이지가 하위에 있으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선 같은 거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헤더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많이 어렵질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여러 페이지의 대시보드를 구현할 때 옵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까지를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대시보드의 레이아웃, 페이지 구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 그 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또 이제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방금 봤었던 것처럼 페이지 옆부분은 어떻게 이제 구성할 건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위한 옵션 정도가 있다 정도까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대시보드를 할 땐 요거 했었습니다. 세션 전환율 하면서 이 계산된 필드라는 걸 한 번 써봤어요. 계산된 필드. 근데 얘를 사실은 활용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세션 캠페인 중에 뭐 오가닉 캠페인도 있고 페이드 캠페인도 있는데 얘 두 가지 묶음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된 필드로 오가닉 채널 페이드 채널이란 두 가지로 이렇게 묶음을 두 개로 하는 데이터 필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된 필드라고 쓰이는데 처음에 이제 뭐 달달 외워서 쓰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GA4 대시보드를 만들면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좀 살펴보면 우리 까먹으신 분들도 있어서 여기서 썼었죠. 계산된 필드라는 그 옵션을 써서 이 세션 전환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세션 전환율이 사실 별거 없죠. 그냥 거래수를 세션 수로 나눈 끝이었죠. 보시면 여기 있는데 지금 네, 잠시만요. 얘는 죠 세션 전환율. 얘 우리가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측정 항목 중에. 그래서 얘는 뭐 사실 뭐 별거 없었죠. 그냥 세션 전환율이 계산된 필드 추가해서 우리가 계산된 필드를 넣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뭐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계산대 필드가 있고, 우리가 그 데이터, 전체 데이터 차원에서 만들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계산대 필드가 있긴 한데, 얘는 한번 나중에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만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대시보드를 얼렁뚱땅 이렇게 되게 허접하게 뚱땅뚱땅 거리면서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얘를 그냥 만들어 본 이유는 일단은 대시보드를 그냥 계속 구현하면서 한번 루커 스튜디오의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최소한 알아야 되는 기능들과 대시보드를 구현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기획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래픽 대시보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회사 가서 이렇게 써야지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시는 게 진짜 이제 스터디가 되는 거고 진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써서 한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써보면 이 데이터 GA랑 안 맞는데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 계속 보는데 갑자기 차트가 표시가 안 되는데요. API 리밋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빅쿼리로 넘어갈 걸 고려해야 되는데 빅쿼리로 어떻게 쉽게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은, 이거는 GA와 있는 그 측정 기준, 측정 항목가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 써보면서 배우면 되는데, 지금 하신 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차트 구성.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 페이지 늘리고, 색깔 바꾸고, 뭐, 테마 바꾸고, 이런 기능들 정도를 학습해 보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